인생에서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 월급 8만 원, 벨라루스 시골 중학교 교사였던 저는 지금 한국 최대 백화점 광고 모델로 서 있습니다.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쓰러진 한국 남자를 도와준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제 운명을, 아니, 제 가족 전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엔 낯선 나라에서 설거지하며 손끝이 터졌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에 울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저는 전 국민이 아는 얼굴이 됐고 뱃속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 뒤엔 질투와 배신, 그리고 한 번의 쓰러짐이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들은 그 한마디가 제 모든 걸 다시 뒤흔들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타티아나입니다. 26살이던 그해 저는 벨라루스 민스크 남쪽 시골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한 달 월급은 8만 원이었죠. 네, 8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70살 어머니와 21살 여동생을 먹여 살렸습니다. 교실 창문은 찬바람이 새고 분필은 두 동강 났지만 저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세계 지리를 가르치는 교사였으니까요.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정말 하루 세 끼 다 먹나요? 제자들이 물으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희도 언젠가 그렇게 살 수 있어. 하지만 솔직히 저 자신도 믿지 않았습니다. 겨울은 길고 추웠습니다. 영하 20도가 기본이었고 외투는 어머니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동생 유니아는 대학에 가고 싶어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언니, 1년만 기다릴게. 유니아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제 무능함이 동생 꿈을 막고 있었으니까요. 동료 교사 예부게니아가 있었습니다. 27살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죠. 타티아나, 왜 맨날 같은 옷만 입어? 보기 민망하잖아. 예부게니아는 늘 저를 무시했습니다. 아버지가 관료였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죠. 저는 참았습니다. 싸워봤자 손해니까요. 2024년 12월 눈보라 치는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걷는데 언덕길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달려가니 한 남자가 휠체어째 미끄러지고 있었어요. 저는 뛰어들어 휠체어를 붙잡았고 남자는 제 품에 쓰러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양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말이었고 저는 조금 알아들었습니다. 대학 때 제2외국어로 배웠거든요. 이름은 이도현, 32살 IT 개발자였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를 탔고 혼자 여행 중이었죠. 저는 도현을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사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업이 뭐예요? 중학교 교사요. 도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월급은 얼마나 받으세요? 한국 돈으로 8만 원쯤이요. 도현이 놀랐습니다. 8만 원이요? 한 달에요? 네,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 감사해요. 도현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연민이 아닌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도현은 벨라루스를 일주일 더 머물렀고 한국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빠른 인터넷, 24시간 편의점, 깨끗한 병원. 저에겐 꿈 같은 세계였죠. 타티아나, 한국 와보지 않을래요? 저랑 결혼해요. 일주일 만에 청혼이었습니다. 미쳤어요? 진심이에요. 당신은 특별해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가슴 한편에 희망이 싹 텄습니다. 한국에 가면 동생 학비를 보낼 수 있을까? 어머니 병원비를 낼 수 있을까? 집에 돌아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돼. 유니아도 말했습니다. 언니 가. 언니 인생 살아. 하지만 예부게니아는 달랐습니다. 돈 보고 가는 거지. 진심으로 좋아해요. 일주일 만에 무슨 진심이야. 창피한 줄 알아. 예부게니아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타티아나가 한국 남자한테 팔려간대. 상처받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2025년 1월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도현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서워요? 아니요, 기대돼요. 창밖으로 벨라루스가 멀어졌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닦았습니다. 이제 새 인생이 시작되니까요. 과연 한국에서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안내판은 한글과 영어로 가득했고 면세점엔 벨라루스에서 평생 못 살 물건들이 즐비했습니다. 놀랐어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네, 완전히요. 도현의 집은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했고 따뜻했습니다. 보일러가 있어서 겨울에도 춥지 않았죠. 벨라루스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도현이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방 2개, 화장실까지 딸린 집이었습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다니. 하지만 다음 날부터 현실이 시작됐습니다. 도현은 회사에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한국말은 조금 했지만 일상 대화는 어려웠습니다. 마트에 가려 해도 길을 몰랐고 버스를 타려 해도 노선을 몰랐습니다. 저는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도현의 아버지 박정식 씨를 만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64살 엄격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네. 도현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만. 감사합니다. 하지만 도현 회사 상사이자 친척인 송지영 이사는 달랐습니다. 55살 백화점 마케팅 이사였죠. 외국 여자네요. 송지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벨라루스에서 왔어요. 벨라루스? 어디 붙어 있는 나라예요? 러시아 옆이요. 아, 가난한 나라. 송지영의 말투는 무례했습니다. 타티아나를 사람이 아닌 물건처럼 봤죠. 도현아, 너 제대로 생각하고 결혼한 거야? 이모, 타티아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돈 없는 외국 여자잖아. 나중에 가족 다 데려오겠다고 할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렀고 반박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에게 말했습니다. 저 일하고 싶어요. 일요? 왜요?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돈 벌고 싶어요. 타티아나, 제가 벌어요. 아니에요. 제 손으로 벌고 싶어요. 가족한테 보내고 싶어요. 도현은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같이 찾아봐요. 다문화센터에서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근처 한식당 설거지였습니다. 시급 9,000원, 하루 8시간이었죠. 힘들 텐데 괜찮겠어요? 식당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잘할게요. 첫 출근 날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그릇이 산더미였고 기름때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졌고 손톱 밑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진 물집에서 진물이 났지만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손 다쳤네. 쉬어. 주방 이모님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긴 약 발라. 이모님이 연고를 건넸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눈물 나게 고마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장님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고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18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2년 벌어야 할 돈을 한 달 만에 번 겁니다. 왜 울어요? 너무 기뻐서요. 고맙습니다. 집에 돌아와 도현에게 보여줬습니다. 봐요, 제가 벌었어요. 도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생했어요. 그날 밤 저는 윤희아에게 송금했습니다. 100만 원을 보냈죠. 언니, 이게 뭐야? 윤희아가 전화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야. 이제 공부해.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드디어 동생 꿈을 이뤄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몸은 한계였습니다. 허리는 아팠고 다리는 퉁퉁 부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출근했습니다. 어느 날 설거지하다 문득 고국 교실이 떠올랐습니다. 분필 들고 세계지도 가리키던 모습,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
저는 지금 교사가 아닌 설거지하는 아줌마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손님으로 송지영이 왔습니다. 타티아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 도연 아내 아니야? 여기서 일해? 송지영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이래요. 에휴, 도현이 불쌍하네. 아내가 설거지나 하고. 송지영이 혀를 찼습니다. 저는 참았지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도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할까 봐요. 하지만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당당해지겠다고.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속이 메스꺼운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고 냄새에 민감해졌습니다. 식당 기름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죠. 아가씨, 얼굴이 왜 그래? 아파? 주방 이모님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긴 병원 가봐. 하지만 저는 병원비가 두려웠습니다. 한국 의료비가 얼마인지 몰랐으니까요. 도연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끼치기 싫었죠. 일주일 후 주방 이모님이 약국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습니다. 이거 해봐. 이모님, 이게 뭐예요? 임신 검사야. 너 증상 봐서는 임신 같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임신이라니. 생각도 못했습니다. 화장실에서 검사했습니다. 3분을 기다렸고 결과를 봤습니다. 2줄이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왔습니다. 아기라니. 제 뱃속에 생명이 있다니. 하지만 어떻게 키우죠? 일은 어떡하죠? 그날 퇴근 후 도현에게 말했습니다. 도현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저는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도현이 멍하니 봤습니다. 이게 임신이에요. 도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우리 아기요? 네. 도현이 저를 안았습니다. 꽉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타티아나도 울었습니다. 도현이 기뻐하니 저도 기뻤으니까요. 일은 그만둬야죠. 도현이 말했습니다.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사장님께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신했어요.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 잘 됐네. 몸조리 잘해. 주방 이모님들도 축하해줬습니다. 아가씨, 잘 됐다. 이제 편히 쉬어. 고맙습니다, 이모님들. 집에서 쉬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매일 과일을 사왔고 영양제를 챙겨줬습니다. 아버지 박정식 씨도 찾아오셨습니다. 며느리, 몸조리 잘해야 해. 국 끓여왔어. 아버지가 직접 끓인 미역국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맛있었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족인데 당연하지. 하지만 송지영은 달랐습니다. 소식을 듣고 찾아왔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임신했다며? 네. 계획 없이 한 거야? 저희가 원했어요. 쯧쯧, 이제 애까지 생기면 더 얽히겠네. 송지영의 말은 비수였습니다. 타티아나를 도현에게 얽힌 짐으로 봤으니까요. 도현이 화를 냈습니다. 이모, 그만하세요. 타티아나 상처받잖아요.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사실이잖아. 송지영은 가버렸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왜 저를 싫어할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모는 원래 그래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임신 2개월쯤 배가 조금씩 나왔습니다. 거울을 보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엄마야. 태교를 위해 음악을 들었고 책을 읽었습니다. 도연은 밤마다 배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기야, 아빠야. 건강하게 자라. 행복했지만 동시에 심심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할 일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요리를 하다 생각했습니다. 벨라루스 음식을 만들어 볼까? 드라니키라는 감자전을 만들었습니다. 도연이 먹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맛있어요. 이거 영상 찍어봐요. 영상요?
네, 요즘 유튜브 유행이에요. 외국 음식 소개하면 인기 있을 것 같은데요. 반신반의했지만 핸드폰으로 찍어봤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껏 만드는 과정을 담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타티아나예요. 벨라루스에서 왔어요. 오늘은 드라니키 만들어 볼게요. 영상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조회수 10도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렸습니다. 일주일 후 댓글이 달렸습니다. 목소리가 귀여워요. 계속 올려주세요. 벨라루스 음식 신기하네요. 조회수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100, 500, 1000. 신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음식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김치는 정말 맛있어요. 처음엔 매웠는데 지금은 중독됐어요. 이 영상이 터졌습니다. 조회수 10만을 넘었고 구독자가 1만 명이 됐습니다. 타티아나 씨 발음 귀여워요. 외국인이 김치 좋아하니 뿌듯하네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신이 났습니다. 집에서 할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임신 4개월쯤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너무 아파서 쓰러졌고 도현이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산모가 무리하셨어요. 유산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울면서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과연 아기는 무사할까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받고 간호사들이 분주했습니다. 도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도현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의사가 왔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안정이요? 네, 움직이면 안 됩니다. 최소 한 달은 누워 계셔야 해요. 저는 안도하며 울었습니다. 아기가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했죠. 입원했습니다. 병실은 깨끗했고 간호사들은 친절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실감했죠. 벨라루스였다면 이런 치료 못 받았을 겁니다. 도현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회사 끝나고 달려와 저녁을 먹여줬고 손을 잡고 있어줬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영상 찍으라고 해서. 아니에요. 제가 무리한 거예요. 아버지도 오셨습니다. 며느리 괜찮아? 네, 괜찮아요. 아기 잘 키워야 해. 우리 손주니까. 아버지의 따뜻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송지영도 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몸조리 못하니까 이렇게 되지. 죄송해요. 죄송하긴 이제 조심해. 송지영은 금방 나갔습니다. 형식적인 문병이었죠.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집에서 절대 안정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했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도현이 휴가를 냈습니다. 제가 돌볼게요. 회사는요? 가족이 먼저죠. 도현은 밥을 해주고 방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죠. 고마워요. 당연한 거예요. 누워서 핸드폰만 보다 유튜브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타티아나 씨, 어디 가셨어요? 영상 왜 안 올라와요? 구독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짧은 영상을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곧 돌아올게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아기 건강하게 낳으세요. 기다릴게요. 따뜻한 응원에 힘이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움직여도 돼요. 집으로 돌아와 조금씩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가벼운 요리를 하고 다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앉아서 찍었습니다. 무리하지 않게요. 오늘은 간단한 계란찜 만들어 볼게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요리예요. 영상을 올리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조회수가 20만을 넘었고 구독자는 5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시지가 왔습니다. 광고 협찬 제의였습니다. 타티아나님, 저희 김치 브랜드 광고 모델 해주실 수 있나요? 출연료는 500만 원입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500만 원이라니.
설거지할 때 3개월치 월급이었습니다. 도현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진짜인 것 같은데요. 해보세요. 촬영장에 갔습니다. 처음엔 긴장했지만 스태프들이 친절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카메라 앞에서 김치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김치는 세계 최고예요. 벨라루스에서 온 저도 매일 먹어요. 광고가 나갔고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저 외국인 누구야? 타티아나 씨 유튜브 가봐. 진짜 귀여워.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광고 제의가 계속 들어왔고 저는 선택적으로 받았습니다. 임신 중이라 무리할 순 없었으니까요.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벌었고 유니아에게 계속 송금했습니다. 언니, 이거 너무 많아. 괜찮아, 공부 열심히 해. 어머니께도 보냈습니다. 딸아, 고맙다. 내가 자랑스럽다.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가족을 제대로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예부게니아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타티아나, 너 한국에서 대박 났다며? 유튜브 봤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예부게니아가 연락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응, 잘 지내. 축하해. 근데 너 벨라루스 신문에 났어. 뭐? 너 기사 났어. 한국 남자 만나 돈 벌었다고. 내가 인터뷰 좀 해줬어.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무슨 인터뷰? 그냥 사실대로 말한 거야. 내가 가난해서 한국 남자한테 시집 갔고 지금 돈 번다고.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검색했습니다. 정말 벨라루스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제목은 돈 때문에 한국 간 교사, 지금은 광고 모델이었습니다. 악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를 배신자처럼 묘사했죠. 댓글도 악플이었습니다. 돈만 밝히는 여자. 한국 가서 잘난 척하네. 상처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이렇게 매도당해야 하나요? 한국에서도 기사가 번역돼 올라왔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저를 비난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이용하네. 결혼도 돈 보고 한 거 아냐? 구독자는 줄었고 광고는 취소됐습니다. 송지영 이사가 전화했습니다. 타티아나 씨, 광고 계약 취소합니다. 왜요?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요.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에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요? 집에 틀어박혀 울었습니다. 핸드폰엔 악플이 쏟아졌고 유튜브 구독자는 계속 줄었습니다. 임신 7개월 배를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왜 이래야 하죠? 도현이 옆에 앉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진실은 통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거짓을 믿잖아요. 그럼 진실을 보여주면 돼요. 도현의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는 영상이었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화장도 안 하고 맨 얼굴로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타티아나입니다. 최근 저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돈 때문에 한국 왔다는 기사요.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저는 가난했어요. 월급 8만 원 받고 가족 먹여 살렸죠. 한국 온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인 거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도현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새로운 삶을 꿈꿨어요. 한국 와서 설거지했고 손이 터졌어요. 하지만 후회 안 해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지금 임신 7개월이고 곧 엄마가 돼요. 제 아기는 한국에서 태어날 거예요. 이 나라가 제게 기회를 줬고 저는 감사해요. 비난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진실은 알아주세요. 저는 그저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영상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타티아나 씨 응원해요. 솔직해서 오히려 좋아요. 누가 뭐래도 당신은 멋져요. 조회수가 50만을 넘었고 구독자가 다시 늘었습니다. 언론도 달라졌습니다. 타티아나의 진심 고백, 네티즌 감동 같은 기사가 나왔죠. 식당 이모님들도 연락했습니다. 아가씨 기사 봤어. 속상했겠다. 우리는 너 믿어. 고맙습니다, 이모님. 일주일 후 송지영 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타티아나 씨 영상 봤어요. 네. 미안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다시 광고하시겠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오히려 지금이 기회예요. 당신 진정성이 통했어요. 광고를 다시 찍었습니다. 이번엔 임신한 배를 드러내고 찍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고향이에요. 여기서 제 아기를 낳을 거예요. 광고가 나가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감동적이다. 저 외국인 진짜 한국 사랑하네. 구독자는 30만 명을 넘었고 광고 제의가 쏟아졌습니다. 임신 9개월이 됐을 때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걷기도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기야, 곧 만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진통이 왔습니다. 도현 씨 아파요. 병원 가요. 병원에 도착했고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준비했죠. 산모님 힘내세요. 곧 끝나요. 진통은 길었습니다. 10시간 넘게 아팠고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못하겠어요. 조금만 더요.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의 첫 울음이었습니다. 딸입니다. 건강한 딸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습니다. 안녕, 윤다운아. 저는 이름을 지어뒀습니다. 윤다운, 따뜻하게 맞이한다는 뜻이었죠. 도현이 들어와 아기를 봤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응, 우리 딸. 도현도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왔습니다. 손녀구나, 예쁘네. 송지영도 왔습니다. 이번엔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타티아나 씨 축하해요. 미안해요.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편견이 있었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송지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왔습니다. 다온이는 잘 먹고 잘 잤습니다. 밤중 수유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다온이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유튜브에 출산 영상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됐어요. 딸 이름은 윤다운이에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고 축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축하해요. 다온이 예쁘게 키우세요. 타티아나 가족 응원해요. 저는 울며 댓글을 읽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벨라루스 가족도 영상통화로 다온이를 봤습니다. 언니, 조카 너무 예뻐. 엄마도 건강해 보이고. 다온이 데리고 언젠가 놀러와. 저는 약속했습니다. 꼭 갈게. 한국에서의 삶은 이제 완전히 뿌리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꿈이 생겼습니다. 과연 그 꿈은 무엇일까요? 다온이가 100일이 됐을 때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도현 가족과 식당 이모님들이 왔습니다. 다온이 건강하게 자라라. 모두 축복해줬고 저는 감사했습니다. 유튜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구독자 50만 명을 돌파했고 광고 수익도 늘었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 넘게 벌었죠. 믿기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도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게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벨라루스 가족한테 더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돕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요? 네, 저처럼 한국 온 외국인들이요. 저는 다문화 가정센터를 찾았습니다. 기부하고 싶어요. 얼마나요? 한 달에 100만 원씩요. 센터장님이 놀랐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가르치는 거 도와주고 싶어요. 그것도 가능해요. 일주일에 2번 센터에 갔습니다. 다온이를 안고 가서 외국인 신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저도 처음엔 한국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연습하면 돼요. 수강생들이 좋아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매일 연습했어요. 드라마도 보고 사람들이랑 대화도 많이 했죠. 한국 음식 만드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된장찌개는 이렇게 끓이면 돼요. 다 같이 요리하고 먹으며 웃었습니다.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낯익은 얼굴이 센터에 왔습니다. 예브게니아였습니다. 타티아나?
예브게니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여기 있어? 나도 한국 왔어. 결혼했거든. 예브게니아는 한국 남자와 결혼해 3개월 전 왔다고 했습니다. 축하해. 타티아나 미안해. 그때 기사 낸 거. 예브게니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질투했어. 너만 잘 되는 게 싫었어. 정말 미안해.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상처가 떠올랐지만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괜찮아. 정말? 응, 다 지난 일이야. 이제 한국에서 잘 살아. 예브게니아가 울었습니다. 고마워, 타티아나. 너 정말 착해. 그날부터 예브게니아도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예브게니아에게도 친절하게 가르쳤죠. 도현이 물었습니다. 예브게니아 용서한 거예요? 응, 미워봤자 쟤만 힘들잖아요. 대단해요. 유튜브 구독자는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기념 영상을 찍었습니다. 100만 명이라니 믿기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만들게요. 대형 백화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송지영 이사였습니다. 타티아나 씨, 우리 백화점 모델 해주실래요? 모델이요? 네, 다문화 캠페인이에요. 당신이 딱이에요. 촬영장은 화려했습니다. 전문 메이크업과 스타일링을 받았죠. 자연스럽게 웃으세요.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기회를 줬어요. 이 나라에서 꿈을 이뤘죠. 광고가 나갔고 전국 백화점에 제 사진이 걸렸습니다. 길 가다 제 얼굴을 보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 사람 타티아나 아니야? 아, 맞다. 유튜브에서 봤어. 사람들이 알아봤고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같이 찍어도 돼요? 아, 당연하죠. 유명해졌지만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센터에 갔고 수업을 했습니다. 다온이는 돌을 맞았습니다. 돌잔치를 크게 열었습니다. 친척, 친구, 센터 사람들이 모두 왔습니다. 다온이 복 많이 받아라. 다온이는 돌잡이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가수 되려나 봐. 모두 웃었습니다. 저는 다온이를 안고 생각했습니다. 3년 전 눈보라 속에서 도현을 만났을 때 이런 삶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월급 8만 원 교사에서 유튜버, 광고 모델, 그리고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었습니다. 도현, 다온이,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타티아나 뭐 생각해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다온이가 두 돌을 맞을 무렵 둘째 소식이 들렸습니다. 임신이에요. 도현에게 말했을 때 도현은 환호했습니다. 정말요? 또 아빠 되는 거예요? 네, 8주래요. 다온이 동생이네. 다온이에게도 말했습니다. 다온아, 동생 생긴대. 동생? 아직 어려서 잘 이해 못했지만 곧 알게 되겠죠. 임신 중에도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유튜브 촬영, 센터 수업, 광고 촬영.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도현이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첫째 때보다 몸이 건강했으니까요. 구독자는 1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제 제법 큰 채널이 됐죠. 댓글도 늘었고 영상마다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타티아나 씨, 다큐멘터리 찍고 싶습니다. 다큐멘터리요? 네, 한국에서 성공한 외국인 이야기요. 당신 스토리가 감동적이에요. 고민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촬영팀이 집에 왔습니다. 일상을 찍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요? 설거지할 때요. 손이 터지고 허리가 아팠죠. 하지만 그때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도 해요. 제가 얼마나 강한지 알았으니까요. 지금 행복하세요? 너무요. 가족이 있고 일이 있고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줘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어요. 벨라루스도 다녀왔습니다. 3년 만에 귀향이었죠. 어머니가 공항에 나오셨습니다. 딸아, 엄마, 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해 보이셨고 윤희아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졸업했어. 축하해 윤희아. 옛 학교도 방문했습니다. 교실은 그대로였지만 제자들은 자랐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 너희도 잘 자랐네. 아이들에게 한국 과자를 나눠줬습니다. 맛있다.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예브게니아 가족도 만났습니다. 미안하다 타티아나. 예브게니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못되게 굴었지.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일주일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온이가 공항에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다온아, 보고 싶었어. 임신 8개월이 됐을 때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습니다. 이름 뭐로 할까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어때요? 좋아요. 한도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다시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산모님 잘하고 계세요. 이번엔 첫째보다 수월했습니다. 5시간 만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드님이에요. 도윤이는 건강했습니다. 3.5kg 첫째보다 컸죠. 우리 아들. 도현이 안으며 울었습니다. 다온이도 동생을 만났습니다. 동생 자가. 응, 다온이도 이랬어. 다온이가 도윤이 손을 만졌습니다. 가족이 완성된 기분이었습니다. 퇴원 후 바빴습니다. 두 아이를 돌보는 건 쉽지 않았죠. 하지만 도현이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밤중 수유도 같이 깼고 기저귀도 갈았습니다. 아버지도 자주 오셨습니다. 손주들 보러 왔다. 다온이와 도윤이를 번갈아 안으셨습니다. 송지영 이사도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축하해요, 타티아나 씨. 감사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송지영이 웃었습니다. 과거의 냉정함은 사라졌죠.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시청률이 높았고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감동적이다. 타티아나 가족 멋지다. 나도 용기 내야겠다.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구독자는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외국인 중 한 명이 됐죠. 하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센터에 갔고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한국 생활 적응했어요. 수강생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더 배워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감사했으니까요. 과연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도윤이가 100일을 맞았을 때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 웃는 모습이었죠. 행복해 보여요. 사진작가가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요리 채널이 아니었습니다. 육아, 문화, 언어, 다양한 콘텐츠를 다뤘죠. 오늘은 한국 육아와 벨라루스 육아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영상마다 수십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광고 수익과 협찬으로 한 달에 3천만 원 넘게 벌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죠. 우리 이제 집 살까요? 도연이 제안했습니다. 집이요? 네, 아이들도 크고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좋아요. 서울 외곽에 작은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마당이 있고 방이 3개였죠. 우리 집이에요. 이사날 도현과 아이들과 함께 집을 돌아봤습니다. 다온아, 이 방 내 거야. 와, 고마워요, 엄마. 다온이가 뛰어다녔습니다. 유튜브에 집 공개 영상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 생겼어요. 벨라루스에선 상상도 못한 일이죠.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축하해요. 타티아나 가족 응원해요. 한국에서 꿈 이뤄서 멋져요.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타티아나 씨, 다문화 홍보대사 해주실 수 있나요? 홍보대사요? 네, 당신이 좋은 롤모델이에요. 많은 외국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고민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영광이에요. 위촉식에 갔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위촉장을 주셨죠. 감사합니다, 타티아나 씨. 한국을 위해 많은 일 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대사로서 여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 행사, 외국인 근로자 격려 방문, 한국어 교육 캠페인. 바빴지만 보람찼습니다. 타티아나 선생님 덕분에 힘났어요. 한 외국인 노동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센터 활동도 확대했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4번 갔습니다. 한국어뿐 아니라 취업 상담도 했죠. 이력서는 이렇게 쓰면 돼요. 면접 때는 눈 마주치고 밝게 웃어요. 수강생들이 하나둘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노력이에요. 예부게니아도 취업했습니다. 한 무역회사에서 통역 일을 시작했죠. 타티아나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못했어. 잘됐다 예부게니아. 과거의 적이 이제는 친구가 됐습니다. 다온이가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걱정했지만 다온이는 잘 적응했습니다. 엄마 친구 사귀었어. 정말? 잘했네. 다온이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동시에 배웠습니다. 집에서 저와 러시아어로 대화하고 밖에선 한국어를 썼죠. 다온이는 두 나라 말 다 해요. 유치원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똑똑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온이는 두 문화의 다리가 될 아이였으니까요. 어느 날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당신 이야기 들려주세요. 강연장은 가득 찼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타티아나입니다.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벨라루스에서의 가난, 한국으로의 도전, 설거지하던 시절, 임신과 출산, 유튜브 성공, 그리고 지금.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도 한 걸음씩 나아가면 돼요. 강연이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감동받았어요. 저도 용기 낼게요. 질문 있어요.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떻게 버텼어요? 가족이요.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집으로 돌아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강연 잘했어요. 뿌듯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당신은 대단해요. 도현이 안아줬습니다. 밤에 아이들 재우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5년 전 벨라루스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죠. 하지만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월급 8만 원 교사에서 200만 구독자 유튜버, 광고 모델, 홍보대사.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의 엄마가 됐습니다. 한국은 제게 기회를 줬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갚을 차례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도윤이가 돌을 맞았을 때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재단 만들고 싶어요. 도현에게 말했습니다. 재단이요? 네, 외국인 여성들 돕는 재단이요. 저처럼 한국 온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시작해봐요. 변호사와 상담했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몇 달 후 타티아나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목적은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자립 지원이었죠. 한국어 교육, 취업 훈련, 창업 지원, 심리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제 수익 일부를 재단에 기부했고 기업들도 후원했습니다. 타티아나 씨 재단이라면 믿고 후원합니다. 송지영 이사의 백화점도 큰 금액을 후원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죠. 여기가 우리 공간이에요. 직원 3명을 고용했고 자원봉사자들도 모였습니다. 첫 수강생 모집에 50명이 신청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중국, 우즈베키스탄 다양한 나라에서 왔죠. 안녕하세요, 타티아나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외국에서 왔어요. 함께 배우고 성장해요. 수업은 활기찼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컴퓨터를 가르쳤습니다. 취업하려면 엑셀 할 줄 알아야 해요. 요리 수업도 열었습니다. 한국 음식 배우면 집에서 해먹을 수 있고 나중에 창업도 가능해요. 수강생들이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희망 생겼어요. 당신들이 잘해서 그래요. 반년 후 첫 취업 성공자가 나왔습니다. 베트남 출신 의무연이었습니다. 선생님 회사 합격했어요. 축하해요. 껴안고 울었습니다. 제가 더 기뻤습니다.
재단 소식이 알려지며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타티아나 이제 사업가로도 성공 같은 기사가 나왔죠. 하지만 저는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움받은 걸 돌려주고 싶었을 뿐이죠. 정부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문화 공로상을 타티아나 씨에게 수여합니다.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설거지하던 제가 지금 정부 표창을 받고 있다니.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과 나눠야 할 상이에요. 유튜브 구독자는 2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국인이 됐죠. 방송 출연 요청이 쏟아졌지만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제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곳에만 가요. 한 토크쇼에 출연했습니다. 타티아나 씨, 한국에서 가장 얻은 게 뭐예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존중이요. 존중이요? 네, 벨라루스에선 가난한 교사였어요. 무시당했죠. 하지만 한국에선 달랐어요. 제가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게 제일 감사해요. 관객들이 박수쳤습니다. 다온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학교 재밌어. 다온이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다온이 엄마 유명해요? 친구들이 물었고 다온이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응, 우리 엄마 최고야. 도윤이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말을 배우고 걷기 시작했죠. 엄마, 엄마. 도윤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벨라루스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타티아나 씨, 명예 홍보대사 해주실 수 있나요? 벨라루스 홍보대사요? 네, 한국에서 성공한 벨라루스인으로서 양국 관계 증진에 도움 주세요.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저는 두 나라의 다리가 됐습니다. 대사관 행사에 참석하고 양국 교류를 도왔습니다. 한국과 벨라루스 모두 제 고향이에요. 두 나라가 더 가까워지길 바래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5년 만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해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어요. 아니에요, 당신 힘이에요. 우리는 웃으며 키스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기적 같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었고 더 큰 꿈을 꾸고 싶었습니다. 과연 그 꿈은 무엇일까요? 다온이가 8살, 도윤이가 5살이 됐을 때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자서전 쓰고 싶어요. 출판사에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이야기 듣고 싶어 해요. 6개월간 집필했습니다. 벨라루스에서의 가난, 도현과의 만남, 한국에서의 도전, 성공과 좌절, 모든 걸 솔직하게 썼습니다. 8만 원에서 시작된 기적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출간됐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서점 사인회에 수백 명이 줄을 섰습니다. 타티아나 씨, 책 읽고 울었어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도 외국인 며느리인데 힘들었거든요. 당신 이야기 보고 용기 냈어요. 힘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 실직자예요. 재기하고 싶은데 자신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 보고 배웠어요. 다시 도전해 볼게요. 응원할게요. 책은 해외에서도 출판됐습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번역본이 나오며 여러 나라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일본 도쿄에 갔습니다. 큰 강연장이 만석이었습니다. 한국은 기회의 나라예요.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일본 청중들이 박수쳤습니다. 질문 있어요. 차별은 없었나요? 있었어요. 하지만 이겼어요. 진심으로 노력하니 사람들이 인정해줬어요. 중국 베이징에도 갔습니다. 한국 드라마만 봤는데 실제로 가고 싶어졌어요.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가세요. 꿈 이루세요. 해외 활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공항에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재단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제 수강생이 200명이 넘었고 취업 성공률은 80%였습니다.
타티아나 재단은 한국 최고의 다문화 지원 기관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더 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예산 늘려드릴게요. 더 많은 사람 도우세요. 감사합니다. 새 사무실로 이전했습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죠. 컴퓨터실, 강의실, 상담실, 휴게실까지 갖췄습니다. 와, 여기 좋다. 수강생들이 좋아했습니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사업하고 싶은 분들 도와드릴게요. 필리핀 출신 마리아가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당신이 잘해서 그래요. 베트남 출신 응우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제품 팔아요. 잘 되길 바랄게. 하나하나 성공 스토리가 쌓였습니다. 그게 제일 뿌듯했죠. 유튜브는 30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었습니다. 인플루언서이자 사회활동가였죠. 한 기업이 제안했습니다. 타티아나 씨 이름으로 브랜드 만들어요. 브랜드요? 네,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만든 제품 파는 브랜드요. 흥미로웠습니다. 좋아요. 타티아나 브랜드가 론칭됐습니다. 수강생들이 만든 수공예품, 음식, 화장품을 팔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 팔려요. 수강생들이 신기해했습니다. 당연하죠. 좋은 제품이니까요. 매출이 좋았고 수익은 재단과 제작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선순환 구조였죠. 언론이 집중 조명했습니다. 타티아나 비즈니스로도 성공 한국 사회 통합의 아이콘 하지만 저는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저 빚을 갚는 거예요. 한국이 저한테 준 걸 돌려주는 거죠. 아버지 박정식 씨가 편찮으셨습니다.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검사 결과 암이었습니다. 충격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간호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고맙다 며느리. 내가 우리 집에 와서 복이 들어왔어. 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 회복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힘낸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요. 왜요? 모든 걸 다 잘해요. 엄마, 아내, 유튜버, 사업가, 활동가. 어떻게 다 해요? 당신이 도와주니까요. 혼자였으면 못했어요. 우리 팀이죠. 맞아요, 우리 팀.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만 남았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2026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33살이 됐고 한국에 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월급 8만 원 교사에서 이렇게 많은 걸 잃었으니까요. 새해 첫날 가족과 함께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동해안 해변이었죠. 해 뜬다. 다온이가 소리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장엄하고 아름다웠죠.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자. 저도 빌었습니다. 재단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이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데 돈 없는 아이들 도와줄게요. 첫 해 20명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아이들이 고마워했습니다. 누나 덕분에 대학 갈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 너희가 미래야. 장학생 중 한 명이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선생님 합격했어요. 축하해. 껴안고 울었습니다. 제가 더 기뻤습니다. 정부에서 또 다른 제안이 왔습니다. 타티아나 씨, 다문화 정책 자문위원 해주세요. 자문위원이요? 네, 현장 목소리가 필요해요. 당신이 적임자예요. 받아들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어 교육만으론 부족해요. 심리 지원, 법률 상담, 직업 훈련 모두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통합지원센터 만들어야 해요.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 받을 수 있게요. 제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배정했고 시범센터가 생겼습니다. 이거 타티아나 씨 아이디어예요. 장관님이 치하했습니다. 다들 노력한 결과예요. 유튜브에서 특별한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성공한 다문화 가정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거였죠. 오늘은 베트남 출신 CEO 만나볼게요.
한국에서 사업 시작한 지 10년 됐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시청자들이 좋아했습니다. 감동적이에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을 나누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다온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모범 학생상이에요. 자랑스러워, 다온아. 다온이는 똑똑하고 착했습니다. 친구들을 잘 도왔고 공부도 열심히 했죠.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엄마보다 더 멋진 사람 돼. 도윤이도 유치원에 잘 다녔습니다. 엄마, 나 그림 그렸어. 와, 잘 그렸네. 도윤이는 예술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림과 음악을 좋아했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송지영 이사가 은퇴했습니다. 타티아나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많이 도와주셨어요. 처음엔 편견이 있었어요. 미안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당신 보면서 배웠어요. 사람은 배경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 송지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벨라루스 가족이 한국에 놀러 왔습니다. 어머니와 유니아였습니다. 와, 한국 진짜 좋다. 유니아가 감탄했습니다. 그치? 여기가 내 집이야. 일주일간 서울 구경시켜드렸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 강남. 딸아, 내가 이런 곳에서 사는구나.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용기 주셨잖아요.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예부게니아도 잘 지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타티아나, 너 덕분이야. 내가 잘해서 그래. 과거는 완전히 잊혔습니다. 이제 진짜 친구였죠. 어느 날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타티아나 대한민국 국민훈장 수여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문화 사회 통합 공로를 인정받았어요. 시상식에 갔습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훈장을 달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타티아나 씨. 한국을 위해 많은 일 해주셨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한국이 저한테 모든 걸 줬어요. 가족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도현 아이들 아버지 모두 자랑스러워했죠. 며느리가 훈장 받네. 아버지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훈장을 바라봤습니다. 무겁고 빛나는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사람들의 신뢰, 그리고 제가 도운 사람들의 웃음이었죠. 만족해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너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어요.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요. 사람들 돕고 아이들 키우고 당신과 함께. 저도요. 키스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지금은 2026년 1월 말입니다. 창밖엔 눈이 내립니다. 아이들은 학교 갔고 도현은 회사 갔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지난 5년을 돌아봅니다. 2021년 1월 눈보라 속에서 도현을 만났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운명의 순간이었죠. 그날 제가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여전히 벨라루스에서 월급 8만 원 받으며 살았겠죠. 하지만 저는 멈췄고 도왔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낯선 땅, 낯선 말, 낯선 문화. 설거지하며 손이 터지고 송지영 이사의 차가운 눈빛에 상처받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임신하고 쓰러졌을 때 두려웠습니다. 아기를 잃을까봐 떨었죠. 하지만 다온이는 무사히 태어났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유튜브는 우연히 시작했지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게 말했고 사람들이 공감해줬습니다. 악플과 비난도 있었지만 진심은 통했습니다. 지금 구독자 300만 명이 저를 지켜봅니다. 그게 책임감으로 다가오지만 동시에 힘이 됩니다. 재단을 만들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줘야 한다는 걸요. 수백 명의 여성들이 재단을 거쳐갔고 많은 이들이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이 제 가장 큰 보람입니다. 도현은 최고의 남편입니다.
제 다리가 불편해도 절 선택했고 평생 지켜줬습니다. 아이들 기저귀 갈고 밤중 수유 도왔고 제 꿈을 응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매일 말하지만 부족합니다. 다온이와 도윤이는 제 보물입니다. 두 아이를 보며 생각합니다. 벨라루스에서 불가능했던 꿈을 한국에서 이뤘다고요. 아이들은 두 문화를 다 이해하고 두 언어를 다 합니다. 미래의 다리가 될 아이들이죠. 오늘 오후 강연이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다 정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5년 전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인맥도 기술도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요. 그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력과 진심이 중요해요. 한국은 그걸 인정해주는 나라예요. 저는 그걸 증명했어요. 여러분도 증명할 수 있어요. 문을 열고 나갑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하지만 가슴은 뜨겁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저는 계속 나아갈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돕고 더 큰 꿈을 꾸며 살겠습니다. 한국은 제게 기회를 줬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 겁니다. 타티아나 벨라루스 출신 전 중학교 교사.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훈장 수훈자. 300만 유튜버. 타티아나 재단 설립자. 두 아이의 엄마.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진심으로 노력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저처럼요. 창밖 눈은 계속 내립니다. 하얗고 깨끗한 눈입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처럼요. 저는 웃으며 외투를 입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겁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서 찾은 사명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이 저를 살렸습니다.